안녕하십니까. 땅구락 105편 강의할 박준옥이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개정농지법하고 농지투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두 편 강의해 드려 놨는데 이걸 전부 지워 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현재 오늘 아침까지 제가 농림부에다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 어제 그저께 들려보고 그랬는데 지난 7월 23일 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7일 날 대통령이 이를 선포해서 선포된 날로부터 오늘이 딱 일주일 지난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25일 날 이거를 녹화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변경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요 내용을 갖다 잘 보시면 아십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농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농림부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의 또 입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실련의 위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받아치는 중에서 가장 공통 분모를 찾아낸 게 개정된 농지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선 우리 농촌의 슬픈 현실에서 농촌 인구는 5%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이제 농업 인구는 2%에서 3%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농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천연기념물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이게 농촌의 슬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절반의 농지가 어떻게 되냐면 임차농입니다. 임대농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30년 후에는 약 85%가 임대농이고 자경으로 하는 건 15%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잘 봐보시는 건 100만이 농업인구예요. 100만 농업인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거는 167만 명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부모님들 계시죠? 두 분이서 한 분으로 갖다가 가입해 계시는데 이게 두 분 다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약 70%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 아시죠? 영농법인이 약 6만 전체 농촌 가구의 7%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불금 많이 들어보셨죠? 직불금 수령자는 자그마치 농촌 가구가 100만 가구인데 112만 명인데 여기에서 작년도에 받아간 지금 직불금이 2조 3천억이에요. 뭔가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농지를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장농민, 가짜농민, 농지를 갖다가 농업법인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영농을 한다라고 그런 걸 위장을 해가지고 부동산 산업,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이 두 편은 이제 삭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셔서 땅꾼 대학을 보시면은 농지 산지 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한 걸 갖다가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10쪽을 갖다가 이 PPT 화면 10쪽을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는 게 가장 최근의 자료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농민단체에서 보는 농지에 대한 투기권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1등이 농업법이네요. 2등이 어떻게 되냐? 상속받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농촌을 떠나온 사람. 농지 안 팔고 그냥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가짜 농민 행세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받아먹는 거예요? 직불금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나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등이에요 이 사람들. 3등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은 순수하니까 괜찮아요. LH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죠. LH 강차장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밉다. 이것이 농민단체가 경실련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제밥을 막아달라 이거야 농업법이. 위장한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위장 농민 행세를 막자. 그 다음에 가짜 농민 잡아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농지 투자에 그냥 귀농해서 농사나 지면서 어떻게 재테크나 조그맣게 한번 해볼까? 이게 여러분을 막을 의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고대의 농지 투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이게 뭐냐? 8년 자경으로 가짜로 농민을 행세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받죠. 그 다음에 가짜 농민, 위장 농민 행세를 하고 이러면서 직불을 이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된 농지법의 중요한 골자예요. 이 내용을 염두하시고 내용을 갖다 보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그래서 바꿔달라. 뭘 바꿔달라?
자, 우리 헌법 121조에 있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농지에 대한 공익적, 국민적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투기 목적인 거는 강제로 환수해달라. 그 다음에 도시인의 무분별한 농지취득, 도시인이 와서 뭐 귀농 귀촌하겠다, 이거 안 맞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 이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와서 지금 가짜 농민,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을 잡아달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달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농림지역에서 어떻게 되냐, 농업용 창고로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공산품 창고로 변해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잡아내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농업법인 제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내라. 그래서 이거 금년 12월 30일까지 현재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발표 나오면 아마 참 또 한번 난리 날 겁니다. 자, 오늘 강의하는 날짜가 야당의 뭐 여자 국회의원 한 분께서 오늘 부모님이 그 농지법 위반으로 이제 농지 투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아니면 국무위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장관이든 아니면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가장 적은 게 농지법 위반이에요. 3분의 1이 농지법 위반이에요. 다른 거 걸린 거 없습니다. 가장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이랬나?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상속이농 통지예요. 그 다음에 불법 투기 농지를 색출할 농사경 제도인데, 특사경 제도인데, 특별사법경찰 제도인데, 요것은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제일 먼저 도시인의 농지 진입을 허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농민 지위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하는 거는 막겠다라고 하는 게 개정된 농지법. 그래서 농사 지어라 이거. 못 지으면 위탁해라 이러니까. 가짜인 척 하지 마라. 불법 위적 대리 경작하는 척 하지 말아라 이거. 그래서 결국은 위장 농민 잡아내고 가짜 농민 잡아내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 나이 들어서 귀농할래, 귀촌할래, 귀여할래 라고 그러는 거는 안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된 법령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겁을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취증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변천사를 잠깐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엔 매매 증명일 때는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저는 주민등록 초본이 전 뭐 국회의원 안 될 거니까 또 뭐 어디 뭐 국무위원도 안 될 거니까는 이게 뭐냐면 저는 2장입니다. 그룹에서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야말로 이상하게 강원도만 안 갔어요.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제 고향 파주죠. 그런데도 어디나 충청도가 가장 많이 왔다 갔다 옛날에 거주 기간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담당자가 실제 조사했어요. 저는 실제 조사 당해봤어요. 그 전화도 넣어놓고 그랬어요. 현지 전화도 넣어놓고 그랬어요. 나 거기서 살고 있어. 이게 실질 조사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엄격해서 결국은 도시인의 도시자본의 농촌 진입을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아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서류를 심사하는 거예요. 너 농사 지을래? 알았어. 그러면 지어. 서류에 대면은 오케이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 실질 심사가 아니에요. 서류 심사를 하겠다. 서류 심사를 하는데 예전처럼 뚜루룩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보겠다. 진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농사 지을 거야? 진짜지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다 직업을 써놔야 되고 실적 써놔야 되고 경작 가는 거리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키로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농지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차를 타고 경기도 파주에서 전라남도 고흥에 와서 유자농을 갖다가 유자차 농원을 갖다가
농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유자농은 하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벼농사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경작 작물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거를 따져보겠다. 키로수 따지면 산골이나 이게 어딥니까? 외곽에 있는 시군은 도시 내의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농촌 더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 경매농지가 이제는 어떻게 되나, 주말농장 1000평방미터 이하가 주말농장 체험용농, 넘어가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이틀 후에 와라. 이틀 있다 오면은 내주마.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4일이다. 근데 이게 전부 7일로 바뀌어가요. 언제? 내년 5월 17일 날 이후는 이걸로 바뀌어갑니다. 현재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읍면에 가게 되면 담당자가 바쁘죠. 그래서 출장 나갔어요. 그럼 놓고 가세요. 그냥 이틀이나 4일 후에 보면 문자 보면 박준호님 뭐 농지증이 몇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뜨르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법원에 제출하면은 낙찰을 받았다 이거. 근데 이제 일주일 허가 결정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절차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 매각 조건이나 이런 거를 하니까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받냐 안 받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됐어요. 자, 농지증 발급이 2일에서 4일, 요거의 7일로 길어지는데, 그럼 운영 지침은 언제쯤 윤곽이 나올 것 같으냐? 담당자 얘기는 공청 공람회 하니까 금년 말이나 연초에는 내년 초에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발족은 내년 8월 17일 날서부터니까 이때서부터는 본격적인 시행 기간, 요걸 갖다 보시면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이거 얼렁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은, 다음에 땅꾼대학에 오시면은 이 자료를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올려놔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지위원회는 제가 요걸 물어봤어요. 자, 농업법인, 그 다음에 투기지역, 그 다음에 공유지분, 여러분 잘 아시는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유지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외거주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법상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농림부의 담당자도 아직은 NO. 언제? 내년 8월 17일 날 출범하기 전에 하위 법령, 업무 내용, 훈령 지침을 전부 그때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 그냥 참아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본격적인 출발은 8월 18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세요. 다음에 가셔서 땅꾼대학에 오면 이 내용을 해놨는데, 자세한 내용이 추후에 나오는 것은 저거는데, 제가 이 관외 거주자의 키로수, 이거 키로수 제한하면은 저기 철원군, 또 뭐 지금 얘기하는 뭐 경북 봉화군 이런데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키로수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데 얼마만큼 내려와서 적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간으로 제한할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농지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 자료가 중요한 건데, 8월 17일 날 즉시 지금 일주일 전에 시행을 했죠. 요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이제는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에서는 어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취득을 한다. 보통 얘기하는 절대 농지를 취득하지 마세요. 당장 시행해요. 그 다음에 해산명령, 거지, 처분명령, 불법취득, 요 관련돼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이거 지금 법령 가지고 해설을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농지 취득이 쉬울 거냐, 어려워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언제서부터 이렇게 될 거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건 그동안에 투기에 대한 1순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농업법인이라고 그랬죠. 농업법인은 3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이제 실태조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 정관에다 부동산업이라고 그러는 자체는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기는 농업법인은
시군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14일 동안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되냐, 투기에 대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농업법인 설립을 불허합니다. 그러면 농업법인이 안 돼. 지금은 뭐 어떻게 됩니까? 서류 일반 법인 절차에 따라서 그냥 갖다가 등기소 갖다 놓으면은 그냥 허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내년 5월 18일, 조금 전에 있는 거는 7월 18일 즉시 시행하는 거. 요거는 5월 17일, 18일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현재서부터, 지금서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는 기존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농지증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년 5월 18일서부터는 심사를 강화하겠다. 9달 동안은 유예 기간을 더 놨다 강화를 하는데, 면적노동력 농기계 이용 실태, 이거는 내가 맨날 적었던 거야. 여기에다가 3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돼. 당신 직업이 뭐야? 있는 대로 저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농지 취득을 했을 때 대학 교수이면서 뭐라 그랬어? 무직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무직 그러면 즉시 처분 명령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농 경력에다가 경작 거리라는 거 얼마가 걸린다.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하다못해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얼마가 걸린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농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왜냐 관내 거주자니까 심의해서 이거는 우리 박준호 씨가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고흥까지, 전라남도 고흥까지 내려와서 유자를 갖다가 유자 농장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누가 결정한다? 농지위원회에서. 그동안에는 누가 산업계에서 담당 직원이 서류만 뚜루룩 거둔 것이 이제 실제 서류를 진짜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여기에다 또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미기재했다든가 지출을 안 했다든가 위증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즉시 처분 명령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때 25%의 강제 이행 강제금이 붙는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 이농 상속 농지예요. 이것이 시골을 떠나온 분들, 상속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시골에 오춘 조카 있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오춘 조카 보고, 야 용호야, 내가 좀 기운 거를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은 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받아먹었어. 뭐를 직불금을 받아먹었다니까. 이거를 농촌에 있는 실정도를 다 알아요. 이걸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인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 짓겠다. 그러면 확실하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농사 지어라 이거예요. 근데 가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농사를 짓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땐 농업은행이나 위탁영농을 해라. 위탁영농이나 농업은행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8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 대신 농지은행에다 하면 10%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 1년이 지나고 난다부터 하는 건 농지위원회 설치예요. 다시 한번 농지정을 강화시키는 건 내년 5월 18일서부터,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건 1년이 지난 내년 8월 18일서부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왜냐? 나머지는 우린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가서 귀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주말 농장에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농사도 한번 체험도 해봐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조그맣게 재테크하겠다. 이거는 법에서 크다랗게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가짜 농민, 위장 농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삭출해내겠다 라우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5월 18일
사실은 내년 봄서부터라고 그래야죠. 봄서부터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쓰게 되면은 과거와 같이 대학 교수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무지 끓이던 시절은 지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간다. 그럼 이 사람이 주말에 한 번씩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냐. 어떻게 되냐. 그런데 예전에 농업경영계획서, 예전에 농지원부가 있었고 뭐 했고 농사 졌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다 이러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얘기한 전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80 되신 분이 80대시고 90된 분이 난 농사 짓게 도시인이 가서 나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게 그러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90대고 100세 되신 노인이 난 농사 짓게 그러면 이거는 아니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선과 호가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부터는 도시인이 진입이 힘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전수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난리 좀 날 겁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경지 정리된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창고로 창고 허가를 받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인의 공산품 창고로 변질돼 있죠. 원상복구 명령 떨어질 겁니다. 요번에 전수조사가 다 나오면 실태가 나오니까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이행강제 기간을 더 놨다가 그때까지 안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이제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해서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의 구분이 이제는 투자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농지에 대한 불법 농지에 또 대한 운명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특별히 그린벨트에서 훼손지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들어가 있던 이러한 농지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농지 투자에 대한 변화는 있을 건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조심스러운 그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종 최신 정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구독전에 대한 경매 정보 1개월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보세요. 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자료는 여기 그 땅꾼 대학의 농지하고 임야 산지에 대한 그 여러분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